LG 에너지솔루션과 SK온, 포스코 인터내셔널 등 국내 기업들이 아프리카 자원 부국인 마다가스카르와 배터리 광물 협력을 모색했습니다. 윤상진 2030 부산 세계 박람회 유치위원회 사무총장이 이끄는 한국 대표단이 지난 28일 마다가스카르 대통령궁에서 안드리 라조엘리나 대통령과 회동했는데요. 대표단 명단에는 LG 에너지솔루션과 SK온, 포스코 인터내셔널, LX 인터내셔널, 고려아연, 이녹스 첨단 소재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날 한국 대표단은 부산 세계 박람회 유치 지지를 요청하는 한편 광물 협력도 논의했는데요. 마다가스카르 대통령실은 공식 성명을 통해 한국 대표단이 특히 흑연의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마다가스카르는 작년 기준 세계 8위 코발트 생산국인데요. 매장량이 약 1억 5천만 톤으로 추정되는 세계 3대 니켈 광산 암바토비도 마다가스카르에 있죠. 한국 기업들은 2006년부터 지분을 투자해 2015년부터 연간 니켈 6만 톤, 코발트 5,600톤을 생산해 왔는데요. 한국광해공업공단과 포스코 인터내셔널, STX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마다가스카르에 투자를 꾀해 안정적으로 흑연을 확보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흑연은 배터리 4대 소재 중 하나인 음극재 생산에 쓰이죠. 전기차 시장이 성장하며 흑연 수급에 대한 우려도 커지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이 선전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 한양대 이정환 교수가 알아봤습니다. 친환경, 전기화 등 글로벌 패러다임의 변화, 이에 따른 전기차와 신재생 에너지 등 핵심 광물 집약형 산업 구조의 전환에 따라서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되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지배적이고요. 이른바 자원 안보라는 개념, 이에 따른 핵심 광물 혹은 희소 광물이라는 개념들이 공급망 관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1년 대비해서 2030년까지 글로벌 전기차 시장 10배, 배터리 시장 13배 이렇게 성장 가능성 예측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전기차라든지 배터리, 또 풍력 발전하는 터빈이라든지 이런 분야들은 희소 광물, 핵심 광물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피토륨, 텅스텐, 코발트, 니켈, 온갖, 망간 이런 다양한 희소 광물들, 핵심 광물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야 되는 산업이고요. 특히나 이런 게 편제되어 있지는 않다고 해도 이걸 실제 정제하고 생산하는 지역들이 또 한정적이기 때문에 자원의 편제성과 생산의 편제성까지 동시에 고려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나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라든지 공급국의 어떤 수출 통제가 될 경우 산업 전체가 붕괴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2차 전지를 만들려고 그러는데 흑연이 수입이 안 된다든지 니켈이 수입이 안 된다든지 망간이 수입이 안 된다든지 이런 다양한 이슈들이 발생하면은 생산 공정 자체가 붕괴돼 버리는 상황들이 발생하거든요. 이를 위해서 각국들이 굉장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는 특히나 이제 아무래도 자원이 부족한 국가다 보니까 자원 광물, 핵심 광물의 대부분 95% 이상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서 리스크가 심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러한 핵심 광물의 공급망 관리는 일본뿐만 아니라 사실 가장 영향력이 크다는 미국부터 엄청난 공을 들이고 있고요. 특히 이제 바이든 행정부 같은 경우에는 들어오자마자 100일 보고서를 통해서 핵심 광물의 공급망을 어떻게 유지해야 될 것인지, 이에 따른 광물 외교, 흔히 말하는 공급망 외교를 어떻게 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논의까지 굉장히 확장되어 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국방물자 생산법 그런 것들 있고요. 아니면 쿼드라든지 국제 공급망 체계 교류를 통해서 연합을 통해서 이런 공급망 문제를 해결하고 핵심 광물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이 자원이 부족해서 그런 건 아니고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핵심 광물을 정제하는 데 있어서 오염물질이 아직까지는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생산이 많이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다변화해서 친환경적인 생산 시설을 유치하고 광물 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노력을 펼치고 있고요. 일본 역시 마찬가지라고 보실 수 있는데 2000년 중반부터 희우금속 등 주요 광물 자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해외 자원 활용, 자원 확보, 자원 재활용, 대체재 개발 비축 등을 추진해 왔다라고 해서 이른바 자원 외교, 국제 협력 강화로 나서고 있고요. 공급망 단계별로 위험도를 파악을 해서 지표 개발하고 그다음 정량 평가를 통해서 위험성 같은 것들을 계속 분석해오고 매년 7조 이상 쓴다는 등 굉장히 적극적으로 광물 확보에 나서고 있다라고 아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래도 일본 역시 자체 내에서 광물 생산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쿼드라든지 이런 협력 조약 등에 의존한 공급망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요. 우리나라 역시 이러한 데 참여를 해서 적극적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많이들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잠깐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 리튬, 히토리움, 망간, 흑연 이거 모든 거의 신산업 소부재 부품 확보
확보를 위해선 이 불안정성, 공급망 붕괴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을 명확하게 세우고 이른바 안보 차원에서 접근하는 게 필수적이다라고 많이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욱 이제 뭐 재활용도까지 높이는 이런 정책들, 일본은 이런 정책들 좀 피고 있는데 광물을 생산해서 이제 다른 나라에 수입한다는 건 또 위험성이 있으니까 재활용률을 높이는 이런 각종 지원 정책까지 뒷받침돼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많이들 다시 평가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이 결국은 어느 공급망으로 들어가야 되느냐의 또 이슈와도 연결이 돼 있는데 미국 중심의 공급망이 적극적으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전 세계에 편제돼 있는 희소 광물들에 대해서 접근권을 확보하고 사실 생산 기지까지 확보해야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좀 줄이고 우리나라 자체의 안정적인 공급망, 흔히 말하는 다변화된 공급망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